무더위 속 소낙비의 시원함을 찾게 되는군요. 발맘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땀이 뻘뻘, 더위가 후끈후끈. 여름도 어느덧 중반으로 훌쩍 접어들었네요. 어떻게 휴가 계획들 하고 계신가요? 산으로, 바다로,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집안에서 아기자기한 방콕 스케줄을 잡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행을 떠나는 순간도 좋지만 특별한 7, 8월의 일상을 보낼 계획에 가슴이 설레이는 건 아이도 어른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을과 사람들. 마을 안의 크고 작은 공간과 모임을 통해 건강한 시민들이 성장하고 진솔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간다면 이야말로 금상첨화겠죠. 마을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계신 보석 같은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6월 고향 아람누리에서 열린 2016년 고향 공연예술제에서 희야 나줌바를 연출하신 김기양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화로 제가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것이 네. 라이브 방송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직 쑥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 때만 뵙다가 개인적으로 녹음실에 초대해서 함께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데요. 오늘은 육복함 무용 영상극을 연출하신 연출가 김기양님의 특별한 포스로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연출가 하니까 그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요. 예,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기양님의 사람 냄새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 소품 및 무대 디자이너, 조연출 등으로 활동하시다가 희야 나좀바 현대무용국을 특유의 다큐멘터리 영상 기법으로 연출하신 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회 한마디 부탁드려봅니다. 네. 요번에 작업은요, 정말 요즘 많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융복합이라는 장면인데요. 무용에서의 연출이라 하면 안무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무대 위에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협업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 이 희야 나좀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안무 선생님과는 이제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이제 만나게 됐었던 것이 서로를 좀 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작업 같아요. 그래서 춤을 좀 본인의 춤 스토리, 본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무가 개인의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큐멘터리적으로 늘상 영상 작업을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과 무용과 그러니까 융복합으로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그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보면서 함께 의논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연습실을 거쳐서 네,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많은 꾸준히 이야기를 해가면서 연습실에서 또 이야기하면 또 안무가는 또 그걸 반영해서 또 연습으로 또 옮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작품이라 생각해요.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와, 네. 정말 의미 있는 협업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융복함만으로도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베이스에는 친밀함이 우선 밑바탕이 됐고 그 관계를 통해서 꾸준한 협의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융복함이라는 창의가 탄생했다는 것에 정말 놀랄만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선생님, 음향 선생님 다 이제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기초적으로 됐었던 분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과정도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만남, 소통했었던 것들이 그래서 멀리서들 오셨지만 조명 선생님도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지만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또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 또 알고 있는 옆에서 항상 작업하는 걸 봤던 누군가와 같이 늘상 대화를 나누면서 요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서로 터치를 해가면서 협업을 했던 그 과정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듣는 저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흠뻑 빠져들게 되네요. 네.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고 그 관계에서 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작품이 탄생하고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오페라, 창극, 연극, 뮤지컬, 무용,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130작품 이상 활동하셨죠. 예. 특별히 타 분야와는 달리 무용국을 위해서 이번에 심혈을 기울이셨거나, 관객들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관람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무게를 실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각적인 디자이너 일로 85년도부터 이제 국립극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립극장을 저는 항상 친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국립극장에는 너무 많은 단체가 6개의 그 산하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페라단, 극단, 창극, 발레, 합창, 뭐 이렇게 한국무용 그 단체들 속에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다양한 장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극장을 벗어나서 이제 외부 극장들 작업하고도 연결이 됐었는데요. 무용과의 인연은 다른 장르보다 가장 늦게 인연이 됐어요. 1996년. 예. 국립무용단은 한국의 전통 플러스 창작인데요. 이제 그쪽에서의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의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장르를 했었지만 그러면서 한국 거, 우리 거에 대한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무용을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화 속에서의 삶이 항상 지속됐었던 거죠. 문화라는 장르 속에서 그게 생활이었던 부분인데 일이고 생활이었었는데 이제 현대 무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러 다녔었던 경우였고요. 가장 많은 다양한 문화 공연 장르가 있지만 무용이야말로 몸짓으로 말도 필요 없고요. 어떤 것도 몸짓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관객 입장으로서 그래서 현대무용을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번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항상 관객과 무대는 분리가 돼서 관객은 바라보고 있고 무대 위에 있는 행위자나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가 벽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그런 누구나 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시민들을 향한 그 고향 예술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안무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하겠다고 짜여져서 시작했다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항상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아이디어들이 발전이 돼가면서 결국은 관객들을 무대 위로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공연으로 이거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누군가가 잡아당겨서 그 자리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선뜻 그걸 못 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연출이 직접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소개를 하고 예. 그리고 이 공연은 객석과 관객과 무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는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거와 함께 마무리에 이제 그러니까 댄스 파티가 된 거죠. 댄스 파티로. 네, 댄스 파티로 이제 무대로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멈칫멈칫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관객과 소통 누구나 다 함께 그러니까 관객조차도 한 공연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러니까 배우와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그걸 만들어가는 스태프들과 예. 또 관객 셋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한 덩어리의 모든 역할 속에 모두가 하나를 만들어간다는 예,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예. 만들었습니다.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핵심 키워드 소통, 공감, 융복합을 그 현대 무용국으로 풀어내셨다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드네요. 야,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게 다큐멘터리 영상 기법으로 하다 보면 사실 무용이라는 것들이 순간 지나고 나면 영상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라인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 장면들이 순간 놓쳐버리면 그 순간에 포착하기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그 작업들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무용하시는 그 안무가이자 주인공 그 무용수가 그러니까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춤이라 하면은 무용이라 하면은 아름다운 것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이야기를 무용으로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무용수들의 춤이 아름답긴 하지만 내면적인 깊이가 약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시각적으로는 좋지만 거기서는 그러니까 삶의 그 연륜 같은 거를 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충분한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현실이 아닌 무용가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지금 무대에 있는 그 희야의 역할의 무용수는 현실의 인간의 그 인물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에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또 한 번 덧붙인 것이 무대 리허설에서는 대사를 해라. 무용국이 때 대사가 있는. 대사. 그래서 절제되고 충분히 절제돼서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꿈이 좌절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끝까지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좋은 시절이 있지만 항상 이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그렇죠. 누구도 희로애락의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나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오늘 또 난 하루 지나서 또 이렇게 확 좌절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게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 뭐 어떤 자기 장르에서 일하는 모든 누구에게 똑같이 그런 사이클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이 아니라 그 희아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해라. 그것이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몰두했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때 그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집중해서 볼 때는 눈물이 핑돌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이 춤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절제한 동작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춤을 보여주겠다는 것보단 본인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무용수이며 주인공이고 안무가인 그 유명한 선생님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인의 자기 성찰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저는 떠나기도 하고 나가고 또 본인이 연습하는 그 시간 속에 본인과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본인이 그 춤 속에 젖어서 내 역할,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보는 사람도 감동할 것이고 그건 전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건 최선을 다했을 때 그다음에는 그 관객에 목일 것이라는 얘기를 늘상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외로운 싸움이기도 했을 본인과의 아주 그냥 그 고독한 투쟁을 했을 거예요.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밤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도 보고 또 보고 얘기를 해주고 또 무용하는 그 희야의 역할 선생님은 또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본인의 걸 탐구하고 나를 또 다시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본인의 인생을 정리해봐라. 춤을 췄다면 춤의 인생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본인의 인생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옆에서 이제 친구이면서 그 영상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의 길을 우린 갈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공감대를 많이 이루죠. 이제 무대 작업을 했었고 영상을 했었던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조력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 작업이라는 고양시에서 작업까지 마을 안에서 이 같은 지역 안에서 이 결과물이 이제 그 공연의 형태로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기존의 프레임과 신념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성찰하고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프레임과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리고 그 고독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또 다른 알을 부화해내는 그런 느낌. 그 안에는 내면의 색깔과 내면의 깊이와 삶의 무게들이 묻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람객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 무용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굉장한 울림인데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적인 디자이너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에도 많은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고 그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무용가의 모습은 그러니까 좀 더 무용수답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 한 사람은 올 블랙으로 하자. 그리고 블랙으로 하고 거기에 출연자 모두는 색깔을 영상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제 절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대 뒤에서 스태프는 거의 블랙을 입어요. 다 블랙을 해요. 왜냐하면 무대 사이드에 비춰지는 것에서 방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취향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블랙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스텝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연하게 되는 마이미스트라든가 이제 뭐 역할에 또 제 이미지도 있어요. 뭐 저승사자 역할도 있기 때문에 블랙이라는 것이 같지만 최대한 색깔과 동작을 절제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진행자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검정색에 담겨 있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절제의 의미야. 또 그것이 그 사이드에 있으면서 그 주연 배우를 또 방해하지 않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깔. 또 다른 오마주로 저희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오마주 여기서도 오마주가 있는데 오마주 부분에는 이제 레드를 입어요. 빨강색으로 이제 환생한 이제 새로운 그 오마주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에 그 컬러 변화가 있고 거기에 이제 환생한 그 희야의 어린 모습에 나오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에 머리 장식에 빨간 포인트만 줬어요. 빨간 꽃과. 그 무대 작업이라는 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만 그 하나의 컬러라든가 구성 공간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에 그 참여하는 모든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그 디자이너들과 또 모든 제작하시는 분들과 이제 디자이너들의 이제 그 컬러가 이제 정해지는 거겠지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탐구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만 하셨던 분들은 또 본인의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소품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입장에서 연출을 하시다 보니까 색깔과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연출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출을 하시면서 어떤 디자인이 반영됐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영상을 할 때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무용을 하는 이 선생님하고 서로가 이제 조율이 참 잘 됐던 부분이 저는 영상도 컬러로 봐요.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뭔가 튀는 것들은 1차적으로 걸러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걸 볼 때도 벌써 컬러가 탁 튀어버리면 예, 예. 뭔가가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거슬린다. 이제 이게 이제 자기의 하는 일 쪽에서 나오는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걸 하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균형들이 있죠. 예, 예. 시각적인 균형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쪽에 무게감이 있다면 어디에서의 균형들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많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에 포커스를 네. 더 많이 두고 계시는 부분들도 그렇다고 있으실까? 비주얼이 이렇게 드러나게 여기서는 뭐 쓴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1시간에 무용을 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예. 무용수 혼자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무용 공연에서도 정말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서 이제 융복합의 또 연극적인 요소와 예. 또 마이미스트들과 사이사이에 그 연관성을 갖는 소통을 한 그런 것들이 혼자만의 공연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율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이미스트들이 마치 코러스 역할처럼 예. 그러니까 그 중간 그 기획 중간중간을 연결고리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명 선생님의 또 조언과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무대 현장에서 또 보완이 됐던 것들도 많고요. 예, 예. 또 조명 선생님은 조명이라는 또 시각적인 예. 요소와 또 이걸 또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았던 거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협업의 매력을 지금 계속 전해주시고 계속 전하고 계신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도 네. 이렇게 듣는 저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대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뭐 패션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이렇게 영상 쪽으로 옮겨가시면서 나름 이제 성장을 꿈꾸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한 아존바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고향 이제 공모전에서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신 건데요. 그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사실 요즘 청년들이 예전에 삼포 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삼포가 결혼, 직장, 네. 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3포가 아니고 최근에 만났던 청년들이 M4 세대예요. 그러더라고요. M4가 뭘까요? 그랬더니 무한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청년들이 아프게 쏟아내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그 나이와 연륜이 있으시면서 그 깊이와 무게들을 담아 가시고 성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한번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색깔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라고 하나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예. 큰 변화라고 느꼈다기보다는 임신을 하면서 큰 변화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가 생기면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것이 큰 중압감으로 와닿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또 쌍둥이였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힘드셨겠네요. 쌍둥이이면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 때문에 못한다 하면 내가 불행할 거고요. 예. 아이와 함께 성장해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 다시 시작이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도 성장해 가면서 내일을 함께 한다는 그런 예. 나름대로 정해놓은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함께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뭐를 못한다기보다는 사실 어떠한 역할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예, 어렵고 맞아요. 그 가치 면에 있어서도 어딘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겠죠. 예. 한 가지에 치닫는 것보다도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저는 그거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 성장하는 함께 부분으로. 성장하자. 그래서 예.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고 걸으면서 뛰게 되고 하다 보면은 함께 가는 것이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건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예. 가정생활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건 쉬운데 포기하는 예. 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고 하는 건 쉽지만 끝까지 붙들고선 하는 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다 성공이다를 떠나서
견뎌내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그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그 위까지 갈 수 있듯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고요. 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떠한 것보다는 있을 있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열정을 좀 갖고 한다면 어떠한 것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청년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성장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 메시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좀 마을로 옮겨 볼게요. 선생님에게는 이 성사동 그 고향 어울림 누리센터가 있는 그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는 성사동이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지트이실 것 같기도 하고. 고향시 혹은 성사동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저는 놀이터이다. 성사동 하면 성사동에 있는 영상 미디어 센터일 텐데요. 장소를 치자면 정말 그 많은 혼자 시간을 많이 가졌던 곳이에요. 어느 곳보다도.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내 자신을 생각을 많이 해봤던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을 처음 시작해서 뭔가를 알아갈 때는 답답하죠. 하려고는 앉았으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계에 앉았으나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몸다리 영원히 따르는 있죠.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배웠기는 했지만 돌아서서는 할 수 없는 제가 또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컴맹 수준인데 근데 이걸 알아갔던 이 동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던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거 좋아하듯이 누가 오라고 하거나 부르거나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 발로 찾아와서 혼자 자기 갈등, 자기 싸움을 하고 외로워서 자책도 하면서 또 그래도 해볼 거야 하면서 성장을 했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놀아야 많은 사색이 있고 그 사색 안에서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가 그럼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까 사색의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곳만의 매력이 있다면? 제가 2012년 9월부터 이곳을 오게 됐어요. 영상 그 주부 영상 동아리를 통해서 영상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혼자서 노는 것에 제가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작업하는 거, 혼자서 노는 거에 치중을 했었는데요. 2012년 여기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거의가 초보죠. 초보에 이제 영상 입문하는 분들과의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작을 했던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만남으로 되고 지금은 혼자서 놀았었는데 함께 노는 쪽으로 지금 조금 전환점을 갖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전환이 일어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여기서는 이제 혼자 놀고 혼자 이제 뭔가를 작업하면서 이 공간에서 이제 이 그룹들이 동아리 형성이 되면서 이분들과의 소통이 사실 혼자 잘 노는 사람이 함께 노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버겁죠. 혼자 노는 게 편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마음은 끝까지 함께 놀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만남이든 어떠한 공간이든 이제 좋은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남편, 가족도 마찬가지고 좋은 관계까지 가기에는 희노애락의 시간을 거쳐야 그 단계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좀 인내심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10년 후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정말 이 공간이 남다르신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잠깐의 홍보를 한다면 우선은 컴퓨터를 켜시고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를 미디어에서 검색하시거나 www.gymc.or.kr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정보를 언제든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술가가 꿈꾸는 마을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나 김기양은 이런 마을을 꿈꾼다. 제가 꿈꾸는 마을은 문화와 예술이 삶 속에 스며드는 마을. 와,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스펀지가 막 떠올라요. 네. 어떤 색깔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받아들이는 결국은 삶 속에 녹아내려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후에 김기학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떠실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1994년도부터 고양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예. 사실 고양시에서 놀질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3년 후라면 지금 시점으로 시작한다 해도 고양 지역에서 함께 진짜 소통하는 제가 해왔던 일과 연관된 어떠한 분야에서 함께 노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희한 아줌마가 여러모로 선생님께 전환이 되는 작품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 안의 김기양. 제가 다 가슴이 바운스. 예, 설레입니다. 선생님, 고양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 고양시에서 작업을 하면서 내 지역에 사는 분들과 함께 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고양시 안에서 같이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반가웠었고요. 또 다른 좋은 만남으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람 김기양, 아티스트 김기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그 아티스트 김기양을 고양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이명준님의 여름이란 시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불밭에 누워 별들과 어우러질 수 있다면 즐길 줄 아는 청춘이다. 전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동네에 나와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다면 꿈꿀 줄 아는 시민이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 문화의 중심지, 동네의 정겨운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도서관, 마을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발맘 수다고양 채널 고정.